장윤정 씨가 최근 근황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어찌어찌 지냅니다. 장윤정 친모 수억 원의 사기 논란 3주 만에 혼수를 하며 근황을 전했다. 자, 장윤정 씨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 장윤정 씨가 이 친모 논란에 얼마 전 도경환 씨가 이렇게 함께 가족 여행을 가서 뭐 가족들끼리 갑자기 싸해지는 순간도 있지만 여행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내용을 밝힌 게 기사화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장윤정 씨가 이번 심경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왜 그런지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 후배가 하는 술집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꺼내는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나 싶으시지 않았겠냐? 저는 어찌저찌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노래로 만들어 보고 싶다. 팬들을 향해 감사하다. 다시 재밌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다라고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장윤정 씨의 친모 사태가 계속하여 조금 화제가 돼 가면서 이 장윤정 씨의 팬분들도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번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본 팬들은 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뭉클하다. 한결같이 응원하고 사랑한다. 어느 집이든 사연 없는 집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팬들은 그 자리에 항상 여기에 있다.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입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장윤정 씨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으로부터 꽤 예전입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에 힐링 캠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등장을 해서 한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보고 엄마 유흥복 씨가 굉장히 분개하다라는 표현을 당시에 좀 많은 글을 통해 쏟아냈단 말입니다. 왜인가 하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는 엄마를 이해하지만 이라며 눈물로 안타까움을 표현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상처를 줬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법적으로라도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 어머니, 동생과 재산을 놓고 법정까지 가는 갈등을 빚었던 가수 장윤정이 힐링 캠프에 출연을 하였고 어머니를 이해한다. 하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는요. 우리 집은 가난했던 집이고 어머니가 적응을 못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돈이 생겼을 때 저처럼 놀라서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다. 어머니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하던 어머니는 돈을 장윤정에게 빌려준 뒤 갚지 않고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흙탕 싸움을 벌인 바가 있다. 장윤정 씨는 이 당시 저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인터넷을 보는 것도 매우 무서웠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벌써 TV에 나오는 저를 알아보는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출연하게 되었다. 방송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청객이 신고도 하지 않았고 돈을 갚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냥 형한테 미안하냐라고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윤정 씨는 당시에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미안해한다라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고소 같은 거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 라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자신 역시 가족들에게 소송을 걸었던 이유를 애둘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20대 때는 차에서 내려 노래하고 또 차에서 내려서 노래하고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았고 그 외의 기억은 많지가 않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럼 내가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한다.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다. 돈벼락을 맞았던 것 같다.
상처 안 나는 벼락은 없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윤정 씨가 많은 분들이 볼 땐 대박 맞았고 돈을 벌며 쉽게 살아온 인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건 제쳐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의 몸을 갈아 넣어 벌었던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머니와 동생이 거의 다 날려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을 배신감과 그것에 대한 잘못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얻을 실망감을 생각해 본다면요. 장윤정 씨가 지금 멀쩡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윤정 씨 어머니는요. 그 이후에도 결혼한 이후에도 장윤정 씨의 신혼집을 마구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 그럼 기다려야죠. 찾아가서 쫓아낸다? 그럼 찾아가지 말아야죠. 하지만 장윤정 씨의 엄마인 육흥복 씨는요. 신혼집을 찾아가고 연락이 안 되면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되면 찾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었던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육흥복 씨를 취재했었던 기자들이요. 육흥복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올리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도 기자 출신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조차 육흥복 씨와 만나 단독 인터뷰 따려고 하면 충분히 딸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육흥복 씨가 오히려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흥복 씨에게 휘말려서 이 10년 전쯤 얼마나 많은 언론사와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관련된 기사를 쏟아냈습니까? 폭로하고 해명하고 폭로하고 해명하고 이걸 정말 엄청나게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흥복 씨의 성향을 보면 계속하여 장윤정 씨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딸에게는 고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말을 하면서 한 번도 전화가 없었고 문자도 없었다. 신혼집에 아들보다 더 어린 청년이 나오더니 누구누구 엄마냐라고 하며 경찰에 불렀다고 하더라. 그러면서도 언론사에는 장윤정의 애미입니다라며 이메일을 보내고 이 딸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죠. 10년 전에도 말입니다. 사기라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다른 기사입니다. 이로부터 2년 전이었어요. 윤정이 집에 갔다가 점점점. 이 당시 때도 육흥복 씨가 장윤정인 딸과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마로서 나는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지만 사설 경호원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강하게 제지를 당했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윤정이는 엄마한테 고이든 타이든 무엇이 됐던지 간에 잘못했다라는 말을 꼭 한 번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발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윤정 씨의 전 팬클럽 회장이었던 송기호 씨 역시 잘못된 가족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자신의 어머니인 육흥복 씨와 실망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육흥복 씨의 어머니를 도왔었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근데 이 팬클럽 회장이었던 송기호 씨가 누구냐? 당시에 장윤정 씨의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며 동생인 장경영 씨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 때 뭐라고 했냐면 진실은 따로 있다. 동생인 장경영 씨도 엄마의 외도나 도박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밝혔어야지. 왜 뒤늦게 와서 퍼뜨리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마 당시에 고스톱에 10억 가까이 사라졌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박 폭로다 이렇게 동생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윤정 씨를 고발한 송 씨가 바로 송기호라는 전 팬클럽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려 3차 진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장윤정의 위치 추적기를 이용한 미행 및 감금, 구타에 대해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한테 악플을 단 네티즌 역시 10명을 고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흥복 씨는요. 임신한 딸에게 저주를 퍼붓는 내용을 당시에 공개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의 많은 이 인생사가 굴곡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었거든요. 바로 장윤정 씨의 이모가 육성 인터뷰를 했는데 장윤정의 엄마는 돈 때문에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법 매매까지 요구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매매인지는 여기 글이 써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했느냐, 힐링 캠프에 등장하고 나서 이 장윤정 씨의 이모라는 전모 씨가 결국 유흥복 씨에 대한 행적과 인간성에 대해 폭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유흥복 씨의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달랐었던 이복 형제였던 것 같거든요. 글을 왜 썼냐라고 물어보니 딸이 엄마가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 왜 윤정이가 이래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애가 말할 데가 없겠더라. 다른 경로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하자 이 이모는요, 언니는 윤정이가 어머나로 뜨고 나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내가 거절을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이 오고 나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떴다. 엄마가 언니 쪽 3남매를 낳고 이혼하신 뒤 재혼을 하셨고 우리 2남매를 낳으셨다. 아버지가 달라도 같은 엄마가 낳은 자매다. 그런데 언니가 변덕이 심하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와서 생모가 아니라며 상복도 안 입었다.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했었다. 장윤정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솔직히 윤정이가 계속 돈을 주면서 집에 있었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언니 쪽 큰오빠, 작은오빠도 윤정이네 일하면서 돈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돈줄이 끊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언니는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에게 여성 관련 불법 매매를 요구한 적도 있다. 언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인터뷰에는 당시 싫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니가 그런 일을 동생에게 시킬 수 있냐라고 하자 원래 성격이 이상하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손찌검하기도 했다. 엄마도 손찌검하여 머리를 뽑아 엄마는 항상 얼굴에 멍이 들고 앞머리가 없었다. 나도 많이 당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 나무에 묶여서 손찌검을 당한 적도 있다. 어쨌든 돈이라면 동생한테도 그 짓을 하라는데 할 말이 없지 않겠나. 그 돈은 어디에 썼냐라고 묻자 친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드리고 화투를 쳤다고 합니다. 언니는 윤정이가 7살 때부터 화투를 쳤다. 돈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서 치고 그 돈은 엄마가 갚아주었다. 돈을 빌려오라고 해서 가져다 주지 않으면 또 엄마를 손찌검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윤정의 돈으로 쳤냐라고 묻자 그럼 누구 돈으로 쳤겠느냐. 언니는 돈을 번 적이 없는 사람이다. 윤정이는 나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쫓아다녔고 이모라면 꿈뻑했다. 9살 때 오산 시민의 날 1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 데리고 갔고 노래를 참 잘했기 때문에 무대로 올려보냈더니 담다디를 불렀고 좀 지나니 보호자를 찾는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작곡가가 명함을 주더라. 그때 형부의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 작곡가가 한 달에 레슨비로 6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못 갔다. 그리고 3월 1일에 결혼식 날 윤정이를 데리고 가서 노래를 시켰다. 거기 아는 사람이 밤무대를 하라고 하여 10살 때부터 스탠드바에서 노래를 불렀다. 한창 뛸 때 캬바레까지 하루에 5군데를 뛰었다. 한 곳에서 40, 50, 60만 원까지 받았는데 애기니까 팁이 많이 생겼다. 그걸로 언니는 화투를 쳤다. 그러다 법으로 미성년자 밤무대 출연 금지가 되면서 그만하게 됐던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가 얼마나 힘겹게 벌었던 돈을 유흥복 씨가 거의 탕진하다시피 사용해 왔는지 당시에도 10년 전에도 많은 분들이 분개함을 느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와 유명세가 범행의 도구가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최근 장윤정 씨의 모친으로 알려진 육모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장윤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라는 겁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유명인의 이름, 가족관계, 방송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피해자는 더욱더 쉽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명인의 가족이니 믿어도 되겠지, 친엄마가 딸을 이용하여 거짓말까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가짜 카톡 메시지를 만들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메시지를 피해자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의 죄질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그럴듯한 장면을 준비하고 믿을 만한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는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버리기보단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찜질방에서 알게 된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지인, 가족의 지인처럼 일상적인 관계에 사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돈보다 더 무거운 짐을 떠안는 게 된다고 해요. 잃어버린 돈보다 먼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믿었는지,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흥복 씨가 저지른 사기 범죄는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피해자의 숫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죠.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유흥복 씨가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다면 진작에 돌려줬겠죠. 저는 아마 거의 다 탕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3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라고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입을 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백만 원조차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큰 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더 안타까운 점은 장윤정 씨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장윤정 씨와는 무관한 모친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다라는 장윤정 씨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잘못까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암투병도 아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맞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당뇨였다,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유튜버에도 지금 유흥복 씨의 최근 행보가 계속하여 제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생존에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럼 뭡니까? 수사가 재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사기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미 징역형을 살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교도소 수감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사기관은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휴대전화,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생활 반응마저 없다 보니. 하지만 피해자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사건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게 맞는지, 사기를 친 게 맞는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사기는 돈만 빼앗는 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과 시간을 빼앗는 범죄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과 무관한 가족에게 번지는 2차 피해를 막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씨의 친모 유흥복 씨의 그리고 딸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한들 결국 전과자의 삶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 출감한 이후 똑같은 사기 혐의로 화제가 됐다라는 건 지금 유흥복 씨에 대한 많은 소재지와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들은 지금 유튜버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유흥복 씨는 다시 한번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불어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암투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뇨부터 해서 각종 지병을 많이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런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한다면 진짜 유흥복 씨가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위해서 자수하여 광명찾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결백이 있다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제가 볼 땐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장윤정 씨의 또 극심한 피해와 인터뷰 내용을 본다면 딸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장윤정을 찾습니다라는 자막을 보고 조리원에서 깜짝 놀랐다. 소속사 대표님에게 연락해 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심사를 해야 한다고 출연해야 된다고 하더라. 후배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정말 살을 많이 뺐다. 첫째 연우를 낳았을 때도 역시 쉬지 않았다. 사람들이 쉬는가 보다 했는지 일은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부하가 치밀어 TV를 안 봤다. 내가 진행하던 방송도 쉬는 동안 없어져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혹시 몰라 맨날 집에서 행사용 MR을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안무 연습도 했다. 물론 누구나 돈을 동안 일을 쉬어버리면 대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윤정 씨는 솔직히 쉬어도 됐을 거예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뭐 장윤정 씨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장윤정이라는 가수, 인간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그 돈을 쉽게 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날려버린 어머니인 유흥복 씨가 딸을 보고 폐륜녀라고 표현을 했고 사위와 시댁까지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이게 무려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모르시거나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때 뭐라고 했느냐?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폐륜녀다,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때 전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윤정 애미 유흥복입니다. 우리 윤정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윤정이에게 연말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윤정이가 디너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윤정이의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고 저의 불찰이며 제 잘못입니다. 윤정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연말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효녀 장윤정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때 11월 5일 날 뭐라고 했느냐? 제가 세계적인 가수 장윤정을 위하는 글을 보낸 이후 장윤정 소속사 측은 장윤정의 어머니 유흥복 씨가 언론을 통해 입을 연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고맙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오가야 할 이야기다. 자제해달라라고 했는데 지난 3년간 저는 윤정이와 연락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단 한 번도 저를 만나기는커녕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집에 찾아갔지만 경호원이 육두문자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쫓겨나기도 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동생에게는 급여 압류까지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아들놈과 친손자를 위해 10월 18일 했느냐. 그리 없던 시절에도 나는 너희 두 남매 예쁘고 잘 커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 이 나쁜 인간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기 전 너의 집을 가 너가 키우던 용역 청년이 날 보고 욕을 하더라. 걱정 마. 기가 막혀서 이젠 나도 널 안 보겠다. 끝까지 가보려면 가보자. 어느 신문사 사람도 알 거다. 거기서만 신문기사만 하면 우르르 몰려와 도박에 미친 사람 애미가 딸 등골에 빨대를 꼽았다 등등등 난리가 난다. 누가 미친 것이더냐? 넌 윤정님이고 나는 이렇게 막장 드라마냐? 불리하다면 왜 방송에 나와서 난리를 치느냐? 이 나쁜 인간아, 세상을 그리 살지 마라.
힐링 캠프에 나와 너는 차도 없다며? 네 차 새로 빼서 첫날 사고 난 것을 본 주민이 있어. 어떻게 할 거니? 아파트 주민에게 인사라도 한번 했니?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 터인데 네 아비가 포커를 했다고 하더라.